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거침없는 토론의 현장, 열린 세상 오늘 서정빈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대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안철수 전 후보의 사태로 양강 구도가 형성되면서 이념 논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야권의 후보 단일화도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낼지도 주목되는데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연결해서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여준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을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이제 못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안철수 전 후보의 사태가 남긴 대선 전국의 우선 공과 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거든요. 네, 공이라면 우선 정치 쇄신하고 네. 경제민주화를 추동해낸 거. 예. 이거는 정말 훌륭한 공적이죠. 예. 과라고 하면 굳이 과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일찍 정치에 참여해서. 예. 현실 정치를 좀 착실하게 경험을 하면서. 예.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구름당이라는 별명도 안 얻었을 텐데. 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좀 구름처럼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형태였다. 이런 말씀이죠. 뭔가 이제 현실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아쉬운 대목이죠. 네. 지금 시중에는 보니까 단일화다. 아니면 후보 사퇴다. 단일화가 됐다. 이건 단일화가 아니다. 후보 사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모양이 이제 그랬으니까. 예.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이제 많은 짐을 좀 지게 됐는데요. 우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안철수 전 후보가 보여줬던 정치개혁의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네. 그 문제의식을 빨리 현실적인 개혁으로 정책화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추진해야 그래야 이 정치개혁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시급한 건 안 전 후보가 나타냈던 문제의식을 빨리 현실적인 개혁 의제로 만드는 거. 정책으로 만드는 것. 전 이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의제는 뭘까요? 글쎄요, 이 이념 싸움이 아니라. 네. 민생을 돌보는 생활 정치. 이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 제일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제일 혐오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념을 벗어나서 이제 생활 전선에서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거. 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네. 이념에 그렇게 매몰되지 않고. 예. 그거보다는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생활 정치. 이미 이게 이제 우리보다 민주주의를 일찍 시작한 나라들은 이미 80년대 중반에 이렇게 옮겨갔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분단이라는 현실 때문에 늦게 오는 건데. 네. 이젠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게 그 이념 싸움 좀 그만하고 삶을 챙겨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도 이제 앞으로 민생 행보를 좀 강화하겠네요.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예.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전 후보와 함께 약속한 새정치 공동선언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우선 보세요? 아니, 그거는 두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당연히 실천해야죠. 두말할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국민이 봐서 원하는 거니까 그게 또. 네. 근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좀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그랬지요. 정수 조정이라고 표현한 건데 조정을 놓고 이게 축소냐 아니냐 하는 잠깐 그런 논란이 있었죠.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국회의원 정수를 뭐 줄이느냐 안 줄이느냐 하는 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네.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기득권 포기하는 게 더 저는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네. 수를 좀 줄이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핵심 과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들 기득권 포기가 참 어렵죠? 기득권이라는 게 내려놓기 싫죠, 누구라도.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어차피 뭐 이 문제도 이제 대선에서 좀 어떤 화두가 될 것 같은데 변화냐, 기득권 포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소한도 변화는 좀 줘야지 일단 기득권 포기의 양상으로 좀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어떤 정당이 됐든
예,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그래서 다 지금 이거 하겠다고 다 공약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지금 강론에서부터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의지의 문제인데요. 예. 그동안 이제 많은 공약들이 선거 때마다 있었지만 제대로 실현 안 된 게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이 이제 공약만 가지고는 신뢰를 안 하니까 예, 이걸 어떻게 이제 실천을 정말 보여줘야 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라도. 네. 예, 그거는 이제 뭐 대통령 당선되는 분들을 비롯해서 정치 주자들의 몫이죠. 알겠습니다. 그 새정치 공동선언에 보면 그 국민연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국민연대와 관련해서 뭐 민주화 세력과 미래 세력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까지 아우르는 통합 진영을 갖출 것이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네.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가능하기도 하고 네. 또 가능 불가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이게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고 네. 또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건 뭐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예. 불가능할 것도 아니고요. 네네. 근데 이 같은 통합적인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전 후보의 어떤 동의와 참여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가요? 필요 없죠. 두말할 필요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안 전 후보가 저렇게 이제 레이스에서 빠졌지만은 네. 그 정치 쇄신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정치 쇄신은 정권 교체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후보는 제가 보기에 이 정권 교체라는 대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가면 결국 이 통합 행보에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떤 그 단일화 야권을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평소에 제가 작년에 겪어본 당신 안철수 교수지요. 예. 교수의 그 생각이나 태도를 보면 어떤 이익 소원에 이런 거보다는 네. 그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입으로 본인이 주장하는 정치적 쇄신은 정권 교체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가치 그런 큰 뜻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 네. 조만간 참여할 거라고 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안철수 전 후보도 이제 그 선거운동이라든가 민주당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다. 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어떤 형태로 하는지까지는 제가 짐작할 수 없으나 예. 또는 그런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않겠느냐 본다는 거죠. 네. 요 며칠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그 안철수 전 후보의 사퇴로 그 과연 단일화 협상전에 공언했던 1+1 뭐 3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예. 그 단일화의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장 단일화 직후에 시너지가 없는 것은 단일화의 모양이 저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게 뭐 단일화다, 아니다, 포기다, 양보다 뭐 그런 해석이 분분한 것부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너지가 안 되는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후보 캠프 쪽이 네. 긴장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시너지가 확 생기면 또 느슨해지니까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전 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너지는 네네. 다시 안 후보가 이 통합 행보에 참여하면 그때가 생길 테니까요. 네. 큰 걱정할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안철수 그럼 전 후보가 통합 행보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그렇군요. 단일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안철수 전 후보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그 새정치 공동선언 예. 이거를 빨리 구체화하고 정책화해가지고요. 네. 어떻게든 이걸 이 정치개혁 과제를 실천하겠다.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만 이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여하튼 이번 대선의 계기로 해서 안철수 현상을 좀 실현하기 위해서 여야를 막느라고 우리 정치권이 좀 변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좀 높은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결국 안철수 현상이 작년에 생긴 것도 예.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를 자꾸 외면하고 국민들이 볼 때 불필요한 이념 대결로만 가니까 그거 그만두고 이제 민생을 챙기는 생활정치하라고 계속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끝내 정치권이 외면하는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안철수 현상이 생긴 거잖아요. 예. 정치권은 빨리 그쪽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예. 옮겨가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실 정치에서 안철수 후보의 한계가 좀 드러났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아니, 물론이죠. 현실 정치라는 게 워낙 예. 벽이 두텁고 높으니까. 네. 안 교수도 그런 걸 이번에 실감했겠죠. 과거에 정치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찍이 현실 정치에 참여를 했으면 예. 예, 조금 더 낫지 않았겠나 뜻을 펴는데 네.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정치권은 빨리 이제 이런 그 생활 정치로 옮겨가야 하고 네. 국민 입장에서는 이 우리한테 더 절실하게 중요한 건 보수냐 진보냐 하는 싸움이 아니라 예. 민주주의가 더 중요합니다.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누가 더 민주적인 지도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대선 승패의 뭐 최대 변수하면은 안철수 전 후보의 사퇴로 조금 전에도 이제 지지율 얘기 좀 했지만 지지층 얘기 좀 했지만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무당파 그리고 중도층의 표심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하던 세력이 상당수가 이제 중도층이나 좀 부당파로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다시 이 지지를 우리가 이제 흡수하려면 예, 민주당에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나라 중산층이 예, 지난 몇 년 사이 급격히 무너져 있다는 경고가 여러 번 나왔었죠. 네. 서민들이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중산층을 재건하고 서민을 보호한다는 딱 과제를 내걸고 네. 예, 민주당이 이런 쪽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무당파나 중도층으로 빠져 있는 분들도 그런 유권자들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 뭐 약간 그 잡음이 많아가지고 이제 환멸을 느껴서 무당파나 중도층이 뭐 새누리당 쪽으로 좀 갔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뭐 그런 유권자도 뭐 있겠죠.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저기 선거 이 전략이나 이런 쪽에 제가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 이 문재인 후보 캠프와는 전혀 관계없는 네. 제 개인의 사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네.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보냐는 것은 저로서는 말씀드릴 만한 위치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투표율이 관건인데요. 그 네.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인해서 상당수의 이제 부동층이 기권할 경우에 그 투표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이럴 경우에 좀 민주당이 불리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불리하죠. 네. 네. 투표율 예. 올리기 위해서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지금 중도층이나 무당파로 빠져있는 유권자들한테 어떤 기대와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 기대와 희망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로 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네. 지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은 좀 어렵다는 입장인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구차한 명분이고. 네. 아니 국민의 투표 참여를 더 높이는 것을 부여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투표 시간을 연장을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투표율이 높아질까봐 지금 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이유를 내세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좀 구차스럽지요. 그러니까 이 어쨌거는 정치 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열망을 어쨌든 살려서 정치를 바꾸려면 투표율을 높여야죠. 네. 투표 시간 연장해서라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네네. 그럼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투표시간 연장에 좀 나설까요? 안 나서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투표율이 높아질까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예.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은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도 투표율이 높아질까봐 두려워하고 투표율이 높아지면 패배한다고 하기 때문에. 네. 특히 젊은 층이 투표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 좀 보기에 좀 왜소해 보이고 구차해 보인다는 거죠. 네. 이번 대선에 또 화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도들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념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 뭐 노무현의 대결이다. 뭐 과거 대 미래의 대결이다. 또 세대별 투표율의 어떤 대결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우리 윤여준 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박정희 대 노무현의 구도로 가져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과거 대 미래 구도로 가져가고 싶은 거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래 대 미래의 대결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실제로 같이 미래를 놓고 네. 미래를 놓고 경쟁을 하고
그렇죠? 미래를 놓고 대결해서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얻는 쪽이 집권을 해야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뜻에서 미래의 대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윤여준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바람이시군요. 예? 어떤 바람을 갖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거죠. 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봐도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미래 대 미래의 대결로 가야 된다. 네. 누가 더 미래지향적이고 누가 더 비전이 좋은지, 국민의 그렇죠. 삶을 풍부하게 하고 어떤 민생을 좀 잘 실천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런 대결로, 그런 경쟁으로 가야죠. 네. 지금 대선이 한 2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정당 간의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정책 대결이 좀 많이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셈이죠. 우리 선거가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언론이나 국민도 네. 저는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될 게 네. 평소에는 정책 대결을 하라고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네.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근데 막상 정당이나 후보들이 정책을 내놓으면 그렇게 예민한 관심을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 정책 대결이 벌어질 일이 요원해지니까, 예, 좀 심심해도 너무 선정적이거나 이렇게 감각적인 것보다는 정책을 좀 찬찬히 뜯어보고 투표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언론도 그런 후보나 정당 간의 정책을 좀 세밀하게 분석해주고 평가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정책 대결로 언론이 가려고 하면은 또 거부하는 측면도 정치권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그걸 거부한다고요? 네, 맞토론을 하겠다 그러면은 잘 안 나오고요. 정책을 내놓을 자신이 없어서 그러겠죠. 네. 좋은 정책을 내놓을 자신.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게 본인 것으로 소화가 안 된 상태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예. 정책이 이렇게 선거를 맞아서 예. 급조되고 뭐 그런 측면은 없나요? 어떤 것이요? 정책이요. 그러니까 늘 우리 정당들이나 후보들이 네네. 선거 때 임박해서 정책을 급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런 것도 언론이나 국민이 비판을 해서 예. 국민이 한번 심판을 해주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몇 월 며칠에 한다는 게. 그러면 후보가 누가 되든 정당들이 후보를 내는 거니까. 네. 그 정당들이 평소에 그런 정책을 차분히 준비를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네.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하려니까 네. 시간에 쫓기고 급조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